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올해 초만 해도 증시 전망은 매우 밝았고 핵심 주도주들의 인기도 확실했지만 지금 주가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조정이라고 믿으며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하락장의 진짜 원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1월 초에 S&P 500 지수가 7,60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며 쏟아냈던 그 화려한 장밋빛 전망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성적표를 보면 나스닥은 겨우 0.08% 상승하며 제자리 걸음을 했고 S&P 500과 다우존스 역시 매우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지나갔음에도 수익률이 이 모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잠깐 쉬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투자의 상식이 깨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시장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이 강력한 경고음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의 지명 쇼크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주식시장이 힘들 때마다 금리를 내려주며 부모님처럼 돈을 풀어주었고 이를 월가에서는 든든한 안전망인 패드푸시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명된 케빈 워시는 과거 연준의 돈 풀기 정책을 극도로 비판해온 매파 중의 매파로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급변할 것을 예고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금 가격이 폭등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현상이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 스토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워시의 지명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금 가격이 하루 만에 9% 이상 폭락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주었습니다. 은 가격 역시 하루 만에 30% 넘게 빠지며 201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사라지고 돈줄이 마를 것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금과 은은 보통 돈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돈 풀기가 예상될 때 오르는 자산이지만 워시가 연준 수장이 되면 그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UBS의 분석에 따르면 워시 지명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와 더욱 타이트한 유동성 환경을 공식적으로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2013년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만 했을 때도 채권 시장이 대폭락했던 테이퍼 텐트럼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언급만으로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매파 성향의 인물이 수장 자리에 앉게 된 훨씬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 교체보다 더 무서운 진짜 핵심적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던 AI가 기존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저승사자로 돌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3일 엔스로픽이 새로운 AI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에서는 단 하루 만에 무려 4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금융 서비스, 그리고 자산운용 섹터가 직격탄을 맞았으며 골드만삭스의 소프트웨어 주식 바스켓 지표는 하루 만에 6%나 폭락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법률 정보를 파는 톰슨 로이터는 20%가 빠지고 가트너는 30%나 급락하는 등 개별 종목들의 성적표를 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시장은 AI를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편리한 커피 머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I는 기존 기업들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통째로 대체하는 로봇 카페였던 것입니다. 로봇이 24시간 커피를 내리니 알바생도 필요 없고 결국 기존의 카페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엔스로픽의 새로운 기능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 브리핑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AI가 스스로 완벽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 비싼 돈을 받고 전문적인 법률 데이터를 팔던 톰슨 로이터 같은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끔찍한 현상을 보고 사스 포칼립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기술주 성장을 견인했던 핵심 엔진은 매달 구독료를 받는 사스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직원 한 명당 아이디 하나씩, 즉 머릿수대로 돈을 받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 하나가 직원 수십 명의 몫을 해내면서 기업주들이 굳이 비싼 소프트웨어 계정을 여러 개 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량은 폭증하지만 돈을 내는 기준인 사람의 수가 줄어드니 매출은 오히려
쪼그라드는 치명적인 역설이 터진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충격이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권으로 무섭게 전염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UBS 분석에 따르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모 대출 시장의 약 4분의 1이 바로 이런 위태로운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들도 연쇄적으로 돈을 떼이게 됩니다. 실제로 대출 전문 기업인 블루올 캐피탈이 9일 연속 하락하며 최저가를 찍었고, 아폴로나 블랙스톤 같은 거물급 운용사들도 흔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닷컴 버블 때는 기술이 너무 허접해서 거품이 터졌다면, 지금은 기술이 너무 완벽하게 작동해서 기존 기업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루웨일 그로스 펀드의 스티븐 유가 말했듯 올해는 기업들이 AI의 승자가 될지 아니면 먹잇감이 될지가 결정되는 잔인한 해입니다. 이제 투자의 핵심 기술은 1등을 찾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패자를 정교하게 피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락 이유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트럼프표 관세 폭탄이라는 거대한 청구서가 우리 앞에 날아든 것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무려 17%까지 급등했다는 사실은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17%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는 무려 1932년 이후 역사상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1932년은 전 세계 경제가 동반몰락했던 대공황의 시기였으며, 지금 미국의 관세 장벽이 바로 그 암흑기 수준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즉각 인상을 선언했고, 유럽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관세는 곧 기업의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해외 부품을 사올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최악의 악재입니다.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물건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고, 올리지 못하면 기업의 이익이 깎이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세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마음 놓고 내릴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며, 이는 모든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1월 ISM 제조업 지수를 분석해보면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이미 데이터로 잡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폭탄인 줄 알았던 관세가 이미 기업들의 장부에 실제 비용으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잠잠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의 귀환으로 2월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아주 좁고도 중요한 바닷길이라 여기가 막히면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합니다. 달라스 연준의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시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WTI 가격이 $63 선임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숨에 60%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는 매우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게 되고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며 시장을 압박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 드론 격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가는 3% 급등했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기술주들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눌렸습니다. 시장은 이제 성장이 아닌 생존과 인플레이션 방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와 전쟁이라는 이중고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축을 불러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지난 2년간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AI 투자에 대한 냉정한 의구심, 즉 AI 투자 피로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을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보고 이를 기꺼이 용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이 막대한 투자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인지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AI 기능을 탑재했다는 화려한 홍보용 발표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인 ROI를 숫자로 증명하라고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나스닥 지수가 SP500이나 다우존스 지수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는 결정적인 내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하락장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야 하고 또 어떤 종목들을 가장 먼저 피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먼저 확실한 패자의 사례를 보면 페이팔 주가가 2월 3일에 단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페이팔의 4분기 결제 이용 건수 증가율은 1%에 그쳤는데 이는 1년 전 6%였던 성장세가 완전히 꺾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스트라이프나 아디엔 같은 기술 중심의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속절없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 주가 폭락의 진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기존의 사스 대장주들도 구독 기반 모델의 한계와 AI 대체 가능성 때문에 파이퍼 샌들러로부터 투자 의견 하향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머릿수대로 돈을 받는 구독 모델은 통하지 않으며 AI 코딩이나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밸류에이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승자가 있으니 바로 기술주 전체가 약세인 날에도 혼자 6% 넘는 급등을 기록한 팔란티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팔란티어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70%나 급증하며 14억 1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찍는 기염을 토하며 시장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민간 부문 매출이 137%나 폭증했다는 점은 팔란티어의 AI 기술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팔란티어가 다른 사스 기업들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좌석수가 아니라 실제 결과와 가치에 기반한 유연한 계약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AI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팔란티어는 오히려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독보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완성한 셈입니다. 시티그룹은 팔란티어의 목표가를 260달러로 상향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255달러를 제시하며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는 바로 에너지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가를 지지하며 관련 주식들이 3%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발과 방어적 성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틸리티 섹터 역시 이번 하락장에서 훌륭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실제 매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회사가 AI 혁명의 진정한 승자인지 아니면 기술에 잡아먹힐 비참한 희생자인지를 구분하는 선구안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톰슨 로이터처럼 AI가 직접 대체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수익과는 상관없이 포트폴리오에서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을 확실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 확대 제한에 따라 방산주처럼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섹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분들도 냉정해져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기술주처럼 움직이며 피난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금은 조정 후 곧바로 반등하며 온수당 970달러까지 치솟아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제 역할을 하는 자산임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도이체방크 전문가들은 이번 금값 조정이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며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늘 밤 발표될 ADP 취업자 수와 ISM 서비스업 지표는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장마감 후 발표될 구글, 퀄컴, ARM의 실적은 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실제 기업의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MD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AI 인프라 투자가 아직 건재하다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고전할지라도 AI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인프라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목말라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셈입니다. 월가의 거물들은 여전히 SP500이 연말에 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목표 지점은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이제 매끄러운 아스팔트가 아닌 흙먼지 날리는 거친 비포장 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책 변화와 관세 전쟁으로 고통받겠지만 이를 견뎌낸 1등 기업들이 하반기에 질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60%의 확률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관세와 금리 인상이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의 무대에 빠진다면 우리가 알던 강세장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40%의 경고도 잊어선 안 됩니다. 이제 아무거나 사두면 오르던 무지성 매수의 시대는 끝났으며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확실한 놈만 골라 담는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자금들이 이미 에너지, 유틸리티, 방산주로 이동하며 거대한 로테이션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의 투자는 지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종목을 선별하는 치열한 생존 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